안녕하세요. 머니봇입니다. 안녕하세요. 멍구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 이제 호가에 네.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바로 주식과는 연관되지 않긴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뉴스 쪽, 네. 뉴스 쪽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다고요. 보통 요즘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 다 뉴스 투자하더라고요. 거기서 하는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뉴스 투자들. 그래서,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물론 뭐 이 알고리즘 트레이딩 쪽에 들어오신 분들이야 뭐 뉴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되게 많이 신경을 쓸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말로 돼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미리, 내가 주식을 선취매할 수 있을까? 거기에 무슨 정보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쓸만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최근에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데가 뉴스인데, 뉴스를 주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베스트가 뉴스를 잘 줘요. 그래서 본문도 주고, 제목도 주고. 예, 다른 데서는 뉴스를 안 줍니다. 안 주는데 뉴스를 줘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 뉴스를 분석하려고 그러면 API를 이용하지 않고 뉴스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그 네이버에서 긁어오죠. 네이버에서요. 예, 네이버에서 긁어와서 하는 데들 많이 있습니다. 손으로 요즘은 긁습니까? 아니요, 손으로 어떻게 읽나요, 네이버. 근데 요즘도 네이버 뉴스 API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네이버 뉴스 API가 있었긴 네.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그 네이버 API 중에서 그 뉴스 쪽 API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확실하진 않지만. 맨날 정치 예. 뉴스나 하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이 투자에 도움되는 뉴스는 아닌 거고요. 그게 아, 이거가 옛날에 저기 뭐로 제공을 해줬냐면, 물론 지금도 제공을 해주지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뉴스 서브스크라이브 하면, 그, 표준으로 그 이름을 제가 지금 잠깐 잊어먹었는데, 그 주는 게 있어요. 그 뉴스 발행하는 그 신문사별로. 그런데 그, 그게 너무 늦어요. 받아보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쓰지 않죠. 그 그쵸. RSS 피드 받는다고 하는데, RSS 말씀하시는 그게 받아보면 예.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돼서 날라오기도 하고, 뭐 중복된 건 뭐 걸을 수 있다고 치지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냥 그게 단순히 뉴스이기 때문에, 어떤 뉴스가 있다고 해서 그게 또 어떤 종목이랑 연관 갖고 있는지는 또 몰라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통해서 뉴스를 이제 스스로가 찾아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저기 옛날에 강의했던 것 중에 그 RSS를 통해서 뉴스 피드 받는 강의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무료 강의로 예.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주요 몇 개 그 언론사 RSS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사들 뭐 포맷으로 한경이나 매경이나 이래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받아왔었죠.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일단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고, 뭐 하여간 API로 뉴스를 제공해 주는 것은 그렇게 없어가지고, 이제 이베스트가 이걸 제공해 준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이제 보시면 오늘 휴일이라 조금 뉴스가 더디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발빠르게 뭘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 API로는 다른 차원이죠. 이제 소위 말한 그, 컨텍스트 분석이잖아요. 그거는 예. 이제 뉴스의 내용을 분석하려고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첫째는 그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일단은 분석을 해서 예, 예.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프로그램으로, 예, 기계로. 예. 그래서 긍정적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이제 결정을 해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그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장의 단어를 보고. 이제 그게 이제 키 알고리즘인데, 일단 그게 된다고 하면 이제 거래에 직접 쓸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API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지금 당장 본문 내용은 아니고 제목까지만 일단은 봐도 제목까지만 봐도 뭐라 그럴까 느낌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렵게 하면 되게 어려운데 쉽게 하면 또 쉽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목에 보면 증가, 뭐 신규, 뭐 이런 거 나오면 뭔가 긍정적인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감소 내지는 상장 폐지 뭐 이런 거 나오면 되게 부정적인 거죠. 뭐 일단 제목만 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구성하시려고 그러면 어려운 뭐 인공지능 안 쓰고 몇 가지 단어 패턴 매칭으로 그냥 그 단어가 있는지만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서 증가가 있다. 아 그럼 좋은 뉴스구나. 뭐 감소가 있다. 그러면 별로 안 좋은 뉴스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심플하게. 뭐 일단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얘기니까 당장은 이제 API 뉴스에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샘플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뉴스를 걸어 놓으니까 시간, 연월일 시하고 뭔가가 이렇게 숫자가 잔뜩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헤드라인이 나와요. 예.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뭐 그냥 쓰시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정도로 API 샘플로 일단 보여드리는 건데 대부분은 뭐 증시랑은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죠? 뭐 벚꽃 얘기 있고 뭐 엊그제 이제 불난 것 때문에 이제 산불 얘기 좀 있고 그죠? 뭐 나들이 인파 뭐 이런 거 벚꽃 뭐 이런 얘기고 현대 기아의 SUV 세일스 힛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관련이 있으려면 좀 있겠습니다. 영어로도 나오네. 예, 영어로도 분석해야겠습니다. 이게. 자, 프로야구 얘기 좀 있고요. 뭐 하여간 이 뉴스가 이제 빨리빨리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손으로 투자할 때 이제 뉴스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느리잖아요. 뭐 클릭도 해야 되고 또 종목도 이제 알아봐야 되고. 자, 근데 이제 API를 통해서는 그거를 엄청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 이제 닫겠습니다. 닫고 우리 마이머니봇에서는 저렇게 구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고. 자, 그 코드는 약 1193라인쯤에 있는 이제 이 뉴스라는 건데요. 뉴스. 여기 앞에 보면 이제 화면을 띄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라는 거를 하나 여기다 덜컥 갖다 놨습니다. 이 뉴스가 뭐지? 이 뉴스는 뭐냐면, 데브 센터에 보시면 뉴스 본문 말고, 어딨더라? 뉴스를 찾으면, TR이 아니고 뉴스, 뉴얼에서 치면 여기 있습니다. 뉴스 실시간 뉴스 제목 패킷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데이터가 뉴스 코드를 넣어주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나 있죠.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정해진 거예요. 원래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넣어줬겠는데 뭐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베스트 API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확장을 넣었다가 확장을 대비해서 뭔가를 넣어놨는데 예, 그 이후로 확장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날짜, 시간, 뉴스 구분자고입니다. 이게 뉴스 제공처네요. 연합이나 2대1이나 키값 뭔지 모르겠고 제목이 있고 종목 코드가 있고 이게 따라옵니다. 단축 종목 코드. 저게 핵심인가요? 저걸로 그 다음에 이제 바디 길이 뭐 이거 하고 제목.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두 개죠. 본문은 이제 보지 않을 거니까 이것만 갖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럼 요거 두 개가 이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요걸 갖고 이제 본문을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키값하고 이런 거. 근데 본문은 지금 안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종목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랑 관련된 종목이 몇 개까지 주냐면 20개를 줍니다. 20개. 오, 많이 주죠. 그런데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있던데 한두 개? 아니야. 뭐 뉴스를 신경 써서 안 보셔서 그런데 6개, 7개 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약 개발 그러면요. 신약 그 회사가 앞에 나오고, 그죠? 또 유사한 또 약을 개발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딸려 나와요. 또 그게. 그 뉴스 본문에 있는 그 언급되어 있는 종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넣어주는군요. 제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그 뉴스를 만들 때
이 뉴스랑 관련 있는 회사들을 종목 코드를 같이 다 넣어가지고 준대요. 예, 그렇게 해서 주고 예. 뉴스를 받을 때 그 이제 고 코드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인포머셜 같은 거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HTS 뉴스 보시면 인포머셜 엄청 나오잖아요. 뭐 광고 있고, 광고 예. 얘기하시는. 근데 이제 그 사람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종목 뉴스는 다 사실 종목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인포머셜을 쏠 때 그 종목 코드들을 쭉 붙여서 씁니다. 그 그러니까 포맷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 20개 종목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하여간 그 연관돼 있는 종목들을 쭉 주기 때문에 20개까지니까 되게 많은 거죠. 근데 보통 한 평균적으로 한 3, 4개 이상은 다 딸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뉴스가 이제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하나 이렇게 쿼리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어드바이즈 리얼 데이터만 한번 호출해 주면 이제부터 뉴스가 날라옵니다. 예, 뉴스가 예. 날라올 때마다 지금은 이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출력하는 거지만 예. 날라올 때 여기 종목 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종목 코드 이제 분석해 가지고 뭐 내가 DB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거나 뭐 하면 뭐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이제 활용하기는 이제 알아서 활용을 하셔야죠. 그게 내가 보유 종목이 중이면 뉴스에 팔라고 그러니까 내가 팔든지 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알아서 하실 문제고 코드는 되게 심플해요. 그냥 뉴스 하나 만들어 놓고 어드바이즈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날라올 때마다 이것만 분석하시면 되고 이 단축 종목 코드가 어떻게 오냐면 여기도 이제 대충 설명은 되어 있는데 한 종목당 12바이트 총 20개 종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종목 코드 세미콜론 종목 코드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쭉 붙어 나와요. 그러니까 세미콜론 그냥 파싱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오죠. 너무 쉽죠? 네.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보내주는 그 이베스트 API에서 보내주는 그 뉴스 제목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코드인 거고요. 네. 저기 키값을 가지고 이제 쿼리를 요청을 하시면 본문을 본문을 받아서 호출하는데 이제 그거는 쿼리에 있습니다. 지금은 리얼에 있었던 거고 이거는 이제 쿼리에 제목을 가서 쭉 받는 거고 쿼리에서 뉴스를 찾으면 뉴스 본문이 따로 있어요. 여기. 예. 여기 있습니다. 뉴스 본문. 그러면 이제 뉴스 본문 이거를 이제 쿼리로 요청을 하면 예, 예. 이제 날라오겠죠. 저희가 워낙 쿼리를 많이 했으니까는 뭐 요거를 구현하시는 건 크게 어려우실 것 같지는 않으세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뉴스 이제 번호 넣어주면 되니까. 분석은 정말 다른 차원의 영역이라는 거. 이 자연어 분석은 지금까지 해왔었던 API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영역이라는 거. 그렇죠. 네, 전혀 다른 얘기죠. 제가 예전에 뭐 여담이지만 그 구글 API랑 마이크로소프트 API인가요? 거기에서 한글 컨텍스트 분석이 있더라고요. 한번 해봤어요. 심심해서 이게 네. 뭐가 어떻게 나오나.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문 값을 쭉 주거든요. 뭐 이게 네.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중요한 거의 확률이 몇 프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줘요. 뭔가 뉴스 같은 본문을 집어 넣으면 네. 근데 그거 보는 것도 진짜 세월이더라고요. 완전 이 자연어 처리나 이런 컨텍스트 분석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퍼포먼스가 좋으면 뭐 많이 쓰는데 퍼포먼스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렵긴 어려운데 퍼포먼스가 안 좋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아까 말했듯이 긍정적인 단어가 있으면 좋은 뉴스, 부정적인 단어가 많으면 나쁜 뉴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게 이제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이랑 같은 알고리즘이냐면 컨텍스트 자체를 분석한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스팸 메일 있죠. 그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 쓰시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 지금 스팸 메일이 많이 없어졌죠. 예. 그게 프로그램이 다 없애는 거거든요. 스팸 메일을. 그럼 어떤 식으로 없애느냐? 컨텍스트를 분석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냥 깔끔하게 많은 사람들의 뉴스를 봤을 때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단어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존재하느냐를 갖고 부정적이면 그냥 스팸으로 그냥 다 처리해 버립니다. 긍정적이면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 이건 스팸의 가능성이 엄청 높은 메일이다라는 이렇게 통계를 내는 게 있어요. 뭔가 있겠죠, 알고리즘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빼는 건데 똑같이 우리도 이 뉴스를 갖고 만약에 분석을 하신다 그러면 컨텍스트를 분석하는 건 잘못된 시도예요. 그건 어려운 시도고 올바른 답이 나오지 않아요. 컨텍스트로 한다기보다는 아주 쉽게 단어를 그냥 파싱을 합니다. 단어를 다 잘라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게 몇 프로, 부정적인 게 몇 프로,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가 긍정적인가 더 높아. 아, 그럼 이건 긍정적인 뉴스. 아니면 뭐 긍정적인 게 작아. 그럼 이건 부정적인 뉴스. 그냥 이렇게 판단하는 하는 게 뭐 그것도 뭐 간단한 알고리즘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인공지능에 집어넣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고 속도가 빨라요. 근데 그 네. 저기 라이브러리 구축하는 것도 긍정 단어 그게 라이브러리, 어려워요. 부정 단어 라이브러리 이것도 뭐 세월이겠네요. 그게 영어권 단어는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단어는요, 이게 조사가 붙어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게 한 단어로 단순 파싱하기가 어려운 게 한 단어로 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러니, 그러해서, 그러므로 이게 다 다른 단어로 취급되거든요. 근데 인식상으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참 한국어는 조사가 그래서 참 그게 이제 어려운 것 어려워요.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일부분 앞에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 저 DB 퀄이 있지 않습니까? 별 붙은 것처럼. 아, 요거 앞에 몇 개만 들어가 있으면 좋은 걸로 그냥 보고, 아니면 나쁜 걸로 보고, 이러는 게 훨씬 속도도 빠르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게. 뭐 어쨌든 뉴스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뉴스 받는 것보다 여기서 뉴스 받으면은 또 증권사 뉴스가 엄청 많잖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기계적으로 받아오실 수 있다라는 거. 종목 코드가 오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제 분석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 종목 코드가 오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자, 오늘도 머니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